교재 215쪽 의무를 표현하는 조동사들 함께 묶어서 보겠습니다. 어떠한 조동사가 어느 정도의 의무를 표현하는가 뉘앙스보다는 그 모양이 조동사인지 그리고 부정을 할 때 위치가 바르게 not이 들어가 있는지 구별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화면 왼쪽에 강도에 따라서 의무를 표현하는 것들을 적어 놓았습니다. must 라는 거는 꼭 지켜야만 하는 법률 같은 거에 사용하는 표현이고요. 두 번째로 have to, 지켜야만 하는 것, 지키지 않으면 손해를 볼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have to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 must와 have to가 똑같다라고 알고 계시면 안 되고요. 두 가지 차이를 비교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뉘앙스의 차이를 물어보지는 않는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는 완전히 그냥 순수한 조동사, 하나는 준조동사, 우리 처음 조동사 공부할 때 분류가 쭉 있었을 때 1번과 2번의 위치가 달랐다라는 것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잠시 후에 자세히 나오겠지만 must라는 것은 must를 과거 시제로 바꿀 수도 없고요. 3인칭 단수로 바꿀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have to는 의문문으로 만들 때 그리고 부정문으로 만들 때 형태가 일반 조동사들과는 다른 식으로 바뀌게 되겠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had better, 여기서 주의하실 것은 have better가 아니라 had better입니다. had better, 뭐뭐 하는 것이 낫다라고 알고 있는데 경고성으로 뭐뭐 해야 돼, 그거 안 하면은 너 혼난다, 이런 식으로 경고를 날리는 의무 표현이 바로 had better이고요. 저때 had가 과거 때문에 쓰인 것이 아니다. 그냥 모양 자체가 had better 이렇게 쓰였다라고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예의 바른 조동사, 바로 아래에 있는 ought to 또는 should가 되겠습니다. 예의 바르게 내가 생각해봤는데 말이야,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라고 권고, 제안, 권유를 할 때 사용하는 게 바로 ought to 또는 should가 되겠고요. 그러면 우선 반대말 not이 붙었을 때 not의 위치와 의미를 먼저 구별해 보겠습니다. must가 해야만 하는 것, 그런데 반대말은 하면 안 되는 거, 금지가 되겠죠? must not 그리고 may not 둘 다 하면 안 된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 기억하고 계실 테고요. 두 번째, don't have to. 여러분, 발음도 같이 하면서 must not, may not, 안 돼 이렇게 하시고 don't have to, don't have to. 발음이 부드럽죠? 안 해도 돼. 꼭 할 필요는 없어. don't have to. 같은 뜻은 don't need to. 같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don't have to, don't need to. 그 다음 had better에서 had는 셈이 워낙 많기 때문에 had better를 한 덩어리로 보고 뒤에다가 not을 붙인다. had better not, had better not. 하지 않는 편이 낫다 라고 경고성이라고 기억해 주시고요. ought to 에서 부정을 할 때는 ought to는 조동사로 확고하게 자리 잡지 못했다 그랬죠. 그래서 의미가 똑같은 should는 should not, 하지 않는 것이 좋아 이지만 ought는 ought not to, ought not to 이렇게 부정이 된다라고 여러분 부정의 위치 그리고 강도, 위에는 세고 밑으로 갈수록 부드러워지는데 여기에서 had better 모양 조심, 그리고 have to에서 have는 수나 시제에 따라서 바뀐다. 그 정도 점검하시고 216쪽 보겠습니다. 216쪽은 must하고 have to를 비교해 놓았는데요. 시험 문제에서 이거랑 두 가지를 구별하는 것이 아주 가끔 나오니까 must의 특징은
여기 있구나 라고 알아두셔야 돼요. 뭐가 있을까요? 모든 조동사는 기본적으로 추측의 의미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바꿔서 표현하면 have to는 추측의 의미가 없습니다. 자, 주로 그것을 물어보고요. 구체적으로 또 다른 어떤 차이점이 있나 보겠습니다. 의문문을 만들 때 조동사는 의문문 앞으로 툭 튀어나가면 되니까 must가 있을 때는 must만 앞으로 툭 튀어나오고 must, 그 다음 주어, 그리고서 동사, 원형 이런 형태를 가지게 돼요. 그런데 have to는 준조동사란 말이죠. 따라서 have가 주어에 맞게, 시제에 맞게 have도 됐다가 has도 되었다가 had도 되었다가 will, have, pp 이렇게 바뀌는 것처럼 의문문을 할 때는 어떻게? do, does, did를 활용해서 to, does 먼저 쓰시고 주어, 그 다음 have to 이런 형식으로 바뀌겠습니다. 두 번째, 방금 드린 말씀, 그래서 have to라는 것은 have to는 주어가 복수일 때, 현재 시제일 때 이렇게 쓰는 거지만 단수라면 has to, 과거는 had to, 미래는 will have to 이렇게 바뀐다. 세 번째, 자, 부정을 했을 때 must not 하고 don't have to가 있습니다. must not은 하면 안 돼 라는 금지, 기억나시죠? 금지할 수 있고 또 모든 조동사는 뭐가 있다고요? 추측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아닌 게 틀림없어. 아닌 것임이 틀림없어. 아시겠죠? 여기서 주의하실 것은 cannot 하고 의미가 다릅니다. cannot은 그럴 리 없어. 이렇게 다르니까 혹시나 혼동하지 않도록 정리해 주시고 have to의 부정은 don't have to 또는 don't need to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don't를 사용하는 건 현재 쓰이지만 단수라면 doesn't, 과거라면 didn't, 미래라면 will not have to 이런 식으로 모양이 바뀌게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의미 차이인데요. must not은 금지, 안 돼, 하면 안 돼 이거고요. don't have to, don't need to, 부드럽게 안 해도 돼, 할 필요 없어 이렇게 의미 구별 꼭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우리 교재 문장 통해서 보겠습니다. 네 번째에 이제 문장 두 개가 있는데 괄호 안에서 바른 것을 고르는 거예요. You 해놓고 be hungry, 너 배 고픈 거 밑줄. Because you didn't eat lunch yet, 아직 점심을 안 먹었으니까 배가 고플 것임이 틀림없어 라고 해서 강한 추측, 그러므로 추측의 의미가 있는 must 밖에 사용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his car isn't here, 차가 여기 없어요. 그럼 여기 없을 거죠? 그러면 he must not be here 이렇게 골라야죠. 여기서 don't have to be here, 여기 있을 필요가 없다 라고 해서 잘못된 문장이 되니까 문장의 흐름을 보면서 바른 조동사가 사용되었는가도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217쪽 should에 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should는 여러분 우리 이미 공부한 것들을 잘 기억해 주시면 돼요. 가장 먼저 뭐 했습니까? 제안 요청 의무, 제안 요청 의무, 뭐가 생각나시죠? 명사든 동사든 형용사든 그 뒤에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하지, 그게 마땅하지 이런 식의 내용이 이어진다면 해야 하는 거, 당연한 거, 마땅한 것에 대절이 왔을 때 대 쓰시고 주어 뒤에 should 생략, should 생략, 동사 원형 이렇게 구조가 됐었죠. 그래서 should가 조언 또는 당위성을 표현할 때 사용이 되는데 앞에 있는 단어에 따라서 생략하고 동사 원형을 쓰는 경우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어떤 단어일 때는 주의해야 했습니까? suggest 하고 insist가 제한 요청 의무인지 아닌지 판단을 해야 됐고요. demand 같은 경우는 거의 자동적으로 반응을 해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강한 추측. 그러니까 must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히 강한 추측을 표현을 해서 다음에 배울 가정법 미래 조건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럴 리 없지만 말이야. 만약에 이렇게 되면 이런 의미인데 물건을 팔 때 고장 날 거야 라고 팔면 안 되잖아요. 고장 날 리가 없어. 근데 고장이 나게 된다면 가지고 와, 내가 고쳐줄게 라고 말을 한다거나, 그럴 리 없지만 만약에 내가 오늘 밤 돌아오지 못한다면 이 편집을 열어서 봐, 이런 식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아예 0%는 아니지만 그래도 높지는 않은 미래의 가능성을 얘기를 할 때 should를 가지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이미 배운 거예요. 부사절 lest, 뭐뭐 할까봐 뭐뭐 하지 않도록. 그러면 자, lest의 특징, lest 뒤에 주어, 동사 이렇게 절이 이어질 텐데 거기에는 부정어가 있으면 안 된다. 그죠? 그리고 거기 동사 부분, 여기가 should 생략 동사원형, lest가 있으면 should 생략 동사원형. 다 기억하고 계시죠? 그 다음 우리 조동사 들어왔을 때 앞에서 요거는 외워주십시오 했던 거, should have pp인데요. 이 단어는 must have pp와 함께 비교하면서 외우셔야 됩니다. 왜 이렇게 박자감 있게 말하냐고요? must have pp 하고 should have pp는 반드시 외워야 되거든요. 자, 그럼 must have pp, have pp는 과거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뭐뭐 했음이 틀림없다는 must have pp, should have pp, 했었어야 되는데 왜 안 했을까? 라는 이미 지나간 거에 대한 후회, 유감, 아쉬움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should have pp가 되겠습니다. 그럼 시험 문제에서는 둘 중에 어떤 것이 바른지 문장의 내용을 보고 판단해야 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겠죠? 그럼 교재 217쪽 알아보겠습니다. 예문 1번부터 5번이 의무와 관련된 또는 추측과 관련된 표현들인데요. 첫 번째 볼까요? Should I say something about it? Should I say something? 제가 무슨 말을 해야만 하나요? 라고 해서 여기는 이제 해야만 하나요? 당연한 일, 마땅한 일인가요? 제가 말하는 게 맞는 건가요? 그렇게 물어봤죠? 자, 좀 내려가서 세 번째 볼게요. You ought to do something about it. You ought to do something about it. Do something. 이것도 외워주세요. 조치를 취하다 라고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표현. 그러면 ought to라는 것도 should를 가지고 보다 예의 바르게, should도 굉장히 예의 바른 표현이고요. 예의 바르게 표현한 거라서 you ought to do something about it. 뭔가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해서 should랑 거의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고 뭔가 하는 게 맞다 라고 제안, 요청, 의무를 표현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4번의 별표. 4번의 별표. 자, 이런 경우가 문장이 좀 길게 나오면서 시제를 판단해 보세요를 물어볼 수가 있어요. 길게 나오는 이유는 그 문장 안에 근거가 있을 거거든요. 그럼 볼까요? You should have listened to your parents. You should have listened to your parents. Should have pp니까 문장 전반적으로 그랬으면 네가 실패하지 않았을 텐데 뭐 이 정도의 내용이 더 이렇게 붙어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서 should have pp 무슨 의미죠? 했었어야 하는데 그런데 하지 않았다.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었어야 되는데 듣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여기 4번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장을 보면서 이게 바르게 쓰였는지 또는 잘못되었는지를 판단을 잘 해주셔야 되겠고요. 우리 5번도 함께 보겠습니다. I must have been out of my mind to do this.
must have pp. 자, 비동사를 가지고 must have pp. 비동사 있음이 틀림없어 라고 표현을 했고요. out of one's mind. out of 소유격 mind라는 표현은 그 정신이 밖으로 나가 있다, 즉 제정신이 아니다 라는 수거 표현이고 이거 역시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외울 필요 없이 그냥 정신이 밖으로 나가 있는 거죠. out of mind. mind는 이제 이성의 작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닌 것인 상태인데 must have pp니까 과거에 관한 강한 추측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뒤에 있는 to do this 여기에서는 to 부정사가 그렇게 판단한 근거를 제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요건 to 부정사일 때 to 부정사가 하는 여러 역할 중에 판단의 근거 제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to do this 이렇게 하다니 이렇게 한 걸 보니까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었나 봐 라고 해서 과거의 자기 상태에 대한 추측을 하는 것입니다. 괜찮으세요? 네. should have pp, must have pp 이렇게 어떤 상황인지 의미 정확하게 구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재 218페이지인데요. 여기에 나온 제안 요청 의무는 134쪽에서도 공부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자, 혹시 기억이 안 나신다면 134쪽을 살짝 폈다가 다시 돌아오시는 것도 좋습니다. should 관용 표현 첫 번째, 제안 요청 의무에서 should 생략, 동사원형 하는 건데요. 그렇게 사용되는 제안 요청 의무의 동사들 쭉 적어드렸습니다. 이제는 낯선 거 있으시면 안 되겠어요. 필요하시면 134쪽 다시 참고해서 보시고 두 번째 형용사들 쭉 적혀있죠. 그때 의미랑 다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명사도 다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고 그 내용을 명확히 밝혀주는 부분에서는 should 생략 동사원형. 그러면 밑에 예문 1, 2, 3, 4, 5, 6 쭉 있는데요. should의 괄호친 부분은 여러분이 알아서 보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should가 과연 지워졌을 때 이게 맞는 문장인지를 판단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1번은 넘어가고요. 두 번째 보면 I insisted that a clown should가 없다고 쓰세요. come to my party. 이걸 보고 이게 맞다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뭐 해봐야 돼요? 해석해봐야죠. insist가 과거 일에 관해서 거짓말 하려고 고집을 피우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제안 요청 의무에 해당하는 건지에 따라서 그 뒤에 있는 a clown 광대가 come 오다 라고 했을 때 come의 모양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I advise that Jack study hard 에서 Jack하고 study 뭔가 수나 시제의 일치가 안 되는 것 같지만 앞에 있는 advise가 여기서부터 5형식으로 보시면 안 돼요. 3형식 I advised 내가 조언했어 해주시고 대절을 조언했어 인 거예요. 물론 5형식으로 쓰면은 I advised 목적어 자리에 Jack 목적격보에 to study hard 이렇게 쓰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얘는 대시 살아있기 때문에 나 3형식이야 알아봐줘 라고 티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Jack should study hard가 맞는 것이지 여기에서 advise가 과거로 되어 있다고 해서 studied로 바꿔도 안 되고요. Jack이 3인칭 단수라고 studies로 바꿔도 안 되는 겁니다. 되셨죠? 그래서 위에는 동사, 형용사, 명사들 정확하게 구별해 주시고 자, 한 단계 더 올라갑니다. 4번부터 4번 He suggests that the tower be restored. suggest니까 이게 말하다 라면은 시제 일치 시켜 주셔야겠죠. 그래서 뒤에 내용을 봤는데 the tower, 탑이 be restored. 탑의 입장에서는 restore, 재건되는 거니까 should be restored. should be pp. 네, 제안 요청 의무의 should 뒤에다가 수동인 be pp까지 이렇게 수동태까지 더해진 모양. 그리고 수동태에서 should가 빠지고 있으니까 be가 그대로 살아남아 있죠. The tower be restored. 여기를
이상하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이거 맞는 표현입니다 라고 판단하실 수 있어야 돼요. should가 써있지 않은 경우에 정확하게 해석하면서 맞는 모양 구별해 주시는 것이 조금 난이도가 올라간 겁니다. 5번 Are you suggesting that I'm lazy? Are you suggesting? 당신 지금 suggest 하고 있는 거죠? I am lazy. am 현재 시제를 썼네요. 여기 비동사 안 쓰는 게 맞나요? 네, 여기 비동사를 쓰면은 내가 게을러져야만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까? 이런 말입니다. 그게 아니라 자연스러우면 지금 저더러 게으르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자연스럽죠. 그래서 내용을 보시고 지금처럼 그냥 제안 요청 의무가 아니라 말하다 또는 전달하다의 내용이라면 시제 일치 그렇게 때에 맞게 상황에 맞게 동사를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6번째, The report suggested the number of children had been decreasing. 와, 문장 좀 길어요. 우선 suggest니까 해석을 해봐야겠죠. 보고서가 suggest 했어요. The number of children, 아이들의 숫자가 has been decreasing. 이렇게 복잡해졌을 때 나눠보실 수 있죠. 완진수의 순서로 had pp입니다. 그러니까 문장 동사인 suggested 보다 하나 더 과거 시제. 그러니까 보고서가 쓰이기 이전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 괜찮죠? 그 다음 BING 진행. 그러니까 뭐에 관한 거예요? 보고서가 쓰여지기 전에 이런 상태가 지속되고 있던 중이었다. 라고 해서 일단 능동까지 파악하시면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주어가 올라가다 내려가다 무슨 동사? 자동사. 그래서 능동으로 표현한 거 맞게 되어 있는 겁니다. 즉 보고서가 애들의 숫자가 줄어들어야 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줄어들었다라는 것을 말해준다. 전달한다의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suggested는 과거 시제 뒤에 그보다 앞선 일을 표현하는 had, pp의 쓰임이 바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구별되신다면 정확히 되신 거예요. 우리 왼쪽에 작은 글씨 보실까요? 제안 요청 의무의 내용이 아니라면 시제 일치 원칙을 따릅니다. 언제 주의하자? suggest 그리고 insist일 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가정법 미래 조건절. 요거는 가정법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럴 일 없지만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긴다면 이라고 할 때 if, 주어, should, 동사 원형 이런 모양을 갖게 됩니다. 자, 교재 문장 볼까요? If anything should happen to me. if 만약에 anything should happen to me. happen 자동사죠. anything 뭐라도 나에게 발생한다면 즉 무슨 일이 나에게 생긴다면 그럴 가능성이 높진 않지만 그렇게 된다면 give this message to the police. 이 메시지를 경찰에게 전달해줘 라고 해서 가정법 미래 일어날 가능성이 아예 없지는 않은 미래를 표현할 때 쓸 수 있다. 세 번째 부사절입니다. 자, 부사절 중에서 last 볼 건데요. 이것도 전에 공부했어요. 예전 페이지 135쪽에 있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문장 한번 볼까요? He studied hard, lest he should fail. He studied hard. 열심히 공부했어요. lest 할까봐 하지 않도록 he should fail. 실패할까봐 열심히 했어요. 또는 실패하지 않도록 열심히 했어요. 둘 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여기 should 생략 동사 원형 되었을 때 모양이 바르다. he 하고 fail의 짝꿍이 잘못된 게 아니다 라는 거 일단 알아보셔야 되고요. 한 단계 더 들어가겠습니다. 자, lest가 있으니까 부정어 없고 should 생략될 수 있다. 이거랑 의미는 똑같은데 문법적 활용은 다른 것이 바로 2번, 죄송해요. 요 아래에 있는 1번과 2번 문장이 되겠습니다. 1번과 2번 눈으로 보면 He studied hard for fear that he should fail.
똑같은데 여기는 he might fail 이렇게 돼 있죠. 자, 직역해 드릴게요. He studied hard. 그는 열심히 공부했어요. For 이유예요. For fear. 여기를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두려움 때문에, 걱정 때문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라고 해석을 하시는 거고, 이 뒤에 있는 that은 앞에 있는 두려움과 동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뭐라는 두려움 때문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가 되는 거고요. should를 쓸 수도 있고 might을 쓸 수도 있는데 무엇을 쓸 것인지는 내용상만 말씀하면 됩니다. 그리고 생략하지 않아요. 언제? 할까봐 하지 않으려고 라는 표현에서 lest라는 부사절을 쓰지 않고 for fear that 절을 사용할 때 다시 한번 for fear 두려움 때문에 that절 that이야라는 두려움 때문에 이런 구조일 때는 필요한 조동사 생략하지 않고 다 써줘야 됩니다. 그럼 여기에 왜 should를 썼을까요? 의무인가요? 아니죠. 추측이죠. 추측. 혹시나 실패할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인 거고요. should는 상당히 높은 추측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한 추측인 경우에는 might를 사용하게 되고 이때 이 might은 지우지 않아요. 위에 should도 지우지 않아요. 상황에 맞게 쓰시면 되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lest가 있으면 should를 지워야 하지만 for fear가 있으면 필요한 조동사를 써주자. 그 다음에 자, 거의 똑같은 내용을 3번과 4번으로도 표현하고 있는데요. 차이점을 색깔이 다르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so that을 집어넣었고요. 네 번째는 in order that을 집어넣었습니다. lest가 안 보이죠? lest가 없이 so that이라는 부사절 접속사 또는 in order that이라는 부사절 접속사를 썼을 때는 뒤에 뭐가 있다? 부정어인 not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지금 might을 썼지만 might이 아닌 또 다른 조동사, 내용상 맞는 조동사 써도 괜찮고요. 지우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so that은 뭐뭐 하려고 라고 해석도 될 수 있어요. He studied hard. 열심히 공부했어. 뭐 하려고? He might not fail. 실패하지 않으려고. 자, 그런데 여기다가 might 또는 should 이런 거 쓸 수 있는데 또 would 또 쓸 수 있는데요. may, can, will은 쓰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내용상 보니까 앞에 studied가 무슨 시제? 과거 시제 쓴 거예요. 괜찮으신가요? 네. 열심히 공부했었다. 실패하지 않으려고. 내용상 전부 뭐에 관해서 말하는 거다? 과거에 관해서 말하는 거니까 이럴 때는 시제 일치의 일종으로 내용상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네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He studied hard. 열심히 공부했어. In order that. 대절하기 위하여 라고 목적을 표현하는 겁니다. He might not fail. 실패하지 않기 위하여 라고 해서 이 뒤에도 might이라고 과거형을 써주었다 정도만 보시면 되겠네요. 그게 교재 218페이지 아래쪽과 219페이지 제일 위에 있는 문장들을 설명드린 겁니다. 자, 네 번째는 역시 가정법에서 한 번 또 나올 텐데 지금 외워두시면 가정법에서 아주 쉽게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가정법에서는 모양 보고 짝맞추기인데 실수나 하지 않으면 되거든요. 자, 이제 동사 해야 될 때다. 이제 주어가 동사 해야 될 때다를 표현하기 위해서 일단 시작은 it is time으로 시작합니다. it is time. 사실은 뒤에 이렇게 길게 쓰지 않아도 it is time 투부정사만 써도 투부정사 할 때다를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냥 it is time 투부정사는 너무 쉬우니까 it is time 해주시고 that 주어 should 동사 원형입니다. 중간에 that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괜찮아요. 이 사이에 that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 자, 그러면 이제 that 할 시간이야. that 하는 게 마땅한 시간이야 라는
제안, 요청, 의무의 should, 그리고 동사 원형인데, 자, 보세요. 이제 공부를 해야 될 시간이야 라는 말은 지금 공부를 하고 있을 때 쓰나요? 안 하고 있을 때 쓰나요? 안 하고 있을 때 쓰죠? 그래서 그 일이 발생했어야 되는데 왜 안 하고 있냐? 이런 마음을 담아서 여기 주어를 쓰고요. 동사를 과거 시제로 씁니다. 근데 생긴 거는 과거 시제이지만 의미상 과거가 아니에요. 가정법에서 더 자세히 배우겠으나 동사가 과거 시제가 되면 현재의 반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의 반대를 표현하게 됩니다. 여러분, 현재를 바꾸고 싶으면 뭘 바꿔야 현재가 바뀌죠? 과거를 바꾸어야 현재가 바뀌겠죠. 그래서 It is time that 주어, 동사 자리에 과거 시를 쓴 것을 보시고 이거 시제 이상한데요? 라고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should 동사 원형 해야 될 때다를 뭐로 표현한다? 과거 시제로 씁니다. 엄밀하게는 가정법 과거를 사용해서 그 일이 지금 일어났어야 되는데 왜 안 일어나고 있냐? 현재 사실의 반대를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재 219쪽 가운데 있는 예문 볼까요? It is time you should go to bed. It is time you should go to bed. 그러니까 너 지금 자러 갈 때잖아. should. 해야 되잖아. 라고 의무를 표현했는데 should 하고 go의 밑줄을 그으시고요. 요거를 과거형, 과거 시제로 바꿔볼게요. 현재 사실의 반대. 그럼 뭐가 되죠? should go가 과거 시제로 바꾸면 went가 되겠습니다. 내용상 과거가 아니라 모양만 과거인 거고요. 뭐의 반대? 현재 사실의 반대. It is time you went to bed. It is time you went to bed는 너 지금 자러 갈 시간이야. 왜 안 자고 있니? 빨리 자! 라는 의미를 길게 설명하지 않고 아주 짧게, 간략하고 강하게 표현한 겁니다. It is time you went to bed. 괜찮으신가요? 자, 그 다음에 should의 마지막 그 외의 것들입니다. 교재를 바로 볼게요. 그 외의 상황은 시험에서 절대 틀리게 나오지 않으니까 이렇게 쓸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He is angry. 화가 났어. That Jack should object. That Jack should object에서 that이 왜 있을까요? 감정 표현 뒤에 투부정사나 대절을 붙여서 그 감정의 원인 또는 그렇게 감정을 느낀다고 생각한 이유를 달아줄 수 있거든요. 여기서는 Jake에 반대한 거 그것 때문에 아주 화가 났어 라고 앞에 있는 화가 난 감정을 강조해주는 거예요. Jake이 세상에 말이야 반대를 하다니 당연히 그 사람 화가 나지 이렇게 말이죠. 두 번째, Why should I help him? Why should I help him? 자, 이거는 말할 때의 뉘앙스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Why should I help him? 이렇게 하면 왜 제가 그를 도와야만 하는 거죠? 라고 짜증을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저기 그 외의 상황은 참고만 하시고요. 페이지 넘겨서 이제 need 하고 there 살펴보면 조동사 끝나겠습니다. need랑 there 살펴보죠. 교재 220쪽입니다. need하고 there는 일반 동사가 될 수도 있고 조동사가 될 수도 있는데요. 조동사인 경우에 조건이 있습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부정문이나 의문문에서. 그리고 부정문이나 의문문이라고 항상 조동사인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조동사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조동사의 특징을 기억하셨다가 이 need나 there가 조동사로 쓰였는지 일반 동사로 쓰였는지 그래서 그 문장이 맞는지 틀린지 정도만 판단하실 수 있으면 돼요. 우선 일반 동사인 need 살펴볼게요. 일반 동사 need 필요하다 이거죠? 그럼 뭐가 필요해? 라고 목적어가 필요한 타 동사입니다. need 뒤에 명사 목적어가 필요로 한다. 그 다음 뭐뭐 할 필요가 있다. 능동을 붙여주면 뒤에다가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사용해요. need 투부정사.
그래서 투부정사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수동 될 필요가 있다면은 투부정사의 수동태 to be P를 가지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need to be PP.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하나 더 생각이 날 겁니다. 뭐가 있어요? 주어 자리에 사물이 쓰였을 때 사물 주어, 그리고 동사 자리에 need를 활용합니다. 그럼 그 물건은 뭐뭐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 뭐 수리될 필요가 있다, 이런 식으로 사물 주어 need 뒤에 to be P 이렇게 수동을 쓰고 싶은 자리에 그 사물은 이거를 필요로 해 라고 명사의 느낌이 보다 강한 뭘 사용한다? 동명사 ing 능동의 동명사만 사용할 수 있다입니다. 아시겠죠? 여기에다가 여기 두 번째는 능동의미 투부정사 자리에다가 동명사 쓰면 안 되는 거고요. 사물 주어이고 될 필요가 있다 일 때 to be pp 대신에 명사적 느낌이 강한 ing 쓰는 것은 가능하다. 자, 그러면 일반 동사 need의 특징 부정하려면 또는 의문문 하려면 어떡하죠? do, does, did를 활용해야 되고요. 주어가 3인칭 단수라면 need 뒤에 s가 붙어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잊어버리지 말 것은 need 뒤에 준동사를 쓸 때는 투부정사의 형태를 씁니다. 사물 주어인 경우를 제외하고 투부정사. 그러면 자, 화면 넘기기 전에 추측. need가 조동사로 쓰였습니다. 그러면 어떤 차이가 발생할까요? 일단 의문문 만들 때 조동사가 앞으로 튀어나가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need가 앞으로 튀어나갈 수 있고요. 그럼 뭐가 있어야 된다? 원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need는 뒤에 투부정사를 준동사 목적으로 수반하지만 조동사, 즉 의문문이나 부정문에서는 need가 있잖아요. 그럼 뒤에 뭐가 이어진다고요? 동사, 원형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need 뒤에 s가 붙을까요? 안 붙어요. 왜? 조동사니까. 이렇게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교재 220쪽 같이 볼까요? 다시 말해야 될까요? 그래서 Do I need to say it again? Do I need to say it again? 해서 do가 앞으로 튀어나갔네요. 왜 그래요? need 뒤에 투부정사가 있으니까 일반 동사 need를 활용해서 의문문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 밑에 Need I say it again? Need I say it again? need가 앞에 튀어나갔고요. I라고 주어가 있고 동사원형 say가 있습니다. 즉 여기에 있는 need가 뭐다? 조동사로 쓰였다.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으면 되고요. 두 번째도 볼까요? He need not go there. he하고 need 수일치 안 맞지 않아요? 일 수도 있는데 조동사라는 것을 알아보실 수 있는 이유는 조동사는 그 바로 뒤에다가 not을 집어넣죠. 조원형에서 그 사이에 not이 들어갑니다. 여기도 need가 조동사, not이 들어가 있고 원형인 go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 부정문이라서 need를 조동사로 썼구나 라고 알아보실 수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부정문이 아니죠. 의문문도 아닌데 그런데 need 뒤에 동사 원형을 썼으니까 잘못됐죠. 만약에 맞게 쓰고 싶으면 he need 뒤에 s를 붙여서 needs라고 하거나 아니면 과거 시제 he needed 이렇게 바꿔주시고 go도 to go there가 되어야만 바른 문장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need he go there. need가 앞으로 튀어나갔어요. 그러면 주어인 he가 있고 동사 원형 go가 있으니까 의문문에서 need가 뭘 했다? 그렇죠. 조동사 역할을 했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화면에 보시면요. 조동사 need, 의문문 할 때, 부정문 할 때 의문문 뭐가 튀어나간다고? need가 앞으로 튀어나가고 주어 뒤에는 동사 원형이 이어지겠습니다. 부정문인 경우 need가
조동사니까 수에 따라서 변화하지 않고 시제에 따라 변화하지 않고 not이 원형 앞에 들어가 있는 거죠. 조비드이랍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밑에 일반 동사 need의 부정문과 의문문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무엇을 활용한다? do, does, did를 활용해요. 의문문은 do, does, did를 먼저 쓰고 주어를 쓴 다음에 그 다음에 뭐 need 이렇게 이어지겠습니다. 부정문은 어떻게 해요? do, does, did 뒤에 not을 쓰고 need가 이어지는 형태가 돼야죠. 교재 220쪽 가운데 부정 예문 보겠습니다. You don't need to buy milk. Don't need to. 안 해도 돼. 우유 사지 않아도 돼. 괜찮죠? 그 정도만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 there로 넘어가겠습니다. there. there도 역시 일반 동사도 되고 조동사도 되는데요. there는 need보다 조금 더 쓰임이 조금 다르면서 복잡합니다. 복잡한데 어렵지는 않아요. 일단 의미는 뭐뭐 할 용기가 있다 또는 감히 그 행동을 하다. 감히 이 느낌이 조금 더 강합니다. 자, 그 다음에 조동사로 썼을 때 조동사는 조건이 있습니다. 의문문이나 부정문에서 사용하는 거고요. need하고 차이점은 need는 과거라고 해서 needed로 바꾸지 않아요. 언제? 조동사일 때 바꾸지 않습니다만은 there는 과거 쓰일 때 there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살짝 참고만 하시고 우리 교재를 볼까요? 교재 220쪽 조동사 부정문과 의문문에서 조동사로 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예문 go on 이거 생활용어로 외워주세요. go on 계속해서 하세요. I dare you. I dare you. 내가 너에게 감히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게임이나 경기 같은 거 할 때 덤벼봐. 한번 해봐. 이런 식으로 약간 상대방 약 올리면서 이제 게임 시작이야. 이렇게 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고요. 221쪽 두 번째 문장. He didn't dare to say what he thought. He didn't dare to say. didn't가 사용됐으니까 일반 동사로 쓰인 거죠. didn't dare to say. 감히 말하지 못했어. 무엇을? What he thought. 그가 생각한 것을, 자기가 생각한 것을 감히 말하지 못했다. 이렇게 보시고 즉 일반 동사로 쓰인 거고요. 세 번째, I dare not tell her the truth. 여기서 여러분 두 가지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dare not tell의 구조. dare not tell. dare를 뭐로 썼어요? 조동사로 썼다라는 거 하나 알아보시고 두 번째, tell. 몇 형식? 4형식. 그래서 her, the truth. 이렇게 사용식 구조를 가지고 있다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실제 이제 영화나 드라마에서 많이 나오죠. How dare you? How dare you? 이제 이렇게 쓰면 how 얼마나, 어찌나 이렇게 감탄을 표현하는 건데요. 어떻게 네가 감히 이렇게 이건 살짝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과거 시제일 때 dared를 쓸 수 있다 보시면 되겠어요. The economist dared to argue with Mao Zedong인데요. dared to argue. argue는 우리 논쟁하다 이렇게 외우고 있는데 사실은 말싸움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마오쩌둥이랑 말싸움할 정도로 용기가 있었다인 거고 dare의 과거 dared라는 표현도 있다라고 하시면 여러분 조동사는 끝나겠습니다. 이제 확인학습 문제 그리고 기출문제 풀어보시고 나서 해설 강의 들어주시면 되겠어요. 수고 많으셨습니다.